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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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왜 안 들어오시나? 오늘 왜 안 들어오시나? 안녕하세요. BJ 뭉치에 따라하는 정치자가 오늘 50번째 방송입니다. 네, 벌써 50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2017년 11월 21일. 어우,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어서 오세요. 딱 칼같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오늘 방송 50번째 방송입니다. 지난주 한 주 쉬었더니 다들 도망가셨나봐. 한 주 쉬고 왔더니 다들 그냥 지난주에 제가 광주에 갔다 왔어요. 네. 제가 이 BJ 뭉치에 따라하는 정치자금 방송을 2번 하면서 제 시간에 방송을 못한 게 딱 2번 있어요. 근데 그게 2번 다 광주 갔을 때예요. 광주 갔을 때. 예. 지난주에 광주 갔다가 멘티 기업과 협약을 하고 11시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11시 차를 타고 올라왔더니 12시 넘어서 서울에 도착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회사를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열심히 해서 내년도 첫 번째 과제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벌써 50번째 방송이죠? 1년에 52주, 네.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당당님, 네. 오늘 정구로 바쁘죠, 네. 오늘 제가 오후에는요, 대구에서 업체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대구 업체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대구에서 올라왔다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거서 1시간 잠깐 얘기할 수 있어서, 강남역 후딱 가서 상담하고 왔더니, 늦어버렸어요, 글쎄.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살짝 강남에서 오다가, 살짝 사고 나서, 사이드미러가 살짝 망가졌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시간을 초단위 쪽에서 살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첫 번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네. 지지난주에 방송 제목을 바꿔서 코너를 트렌드 와칭. 네, 트렌드 와칭. 한 주간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설치를 앱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설치하고 나서 잘 지우지 않는 앱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이폰 사용자인데 2017년도 10월 달에 앱을 설치하고 나서 그러니까 설치하고 나서 한 달이 넘도록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는 앱을 순위를 정리한 겁니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 정리한 거고요. 1위가 클래스팅이라는 앱인데요. 클래스팅이라는 앱은 제가 안드로이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 교육 관련 앱이에요. 교육 관련 어플이고 그 다음에 현대카드 어플을 설치하고 그래서 현대카드는 이제 그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설치하고 안 지우겠죠. 그리고 엑셀 어플, 엑셀 뷰어 어플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택시를 부르거나 카카오 주차를 할 수 있는 카카오티, 그리고 CJ몰 같은 쇼핑몰 어플,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이제 은행 어플, 인터넷 뱅킹 어플, 카카오 지하철, 네. 카카오티는 이제 주로 이제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플레이스토어는 설치하고 지우는 어플이 아니고, 기본으로 깔려있는 어플이잖아요. 기본으로 깔려있는 어플, 네. 그리고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같은 이런 게 많이 있고요. 네. 조사를 한 모객이 이제 모 집단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모 집단에는 떡볶이 파는 사람들은 모집을 안 했나 봐요. 저는 클래식이나 어플 자체를 몰랐어요. 이걸 통해서 알은 건데 제가 볼 때 이 클래식 어플에서 YG앱이라는 걸 조사한 거고요. 이 어플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거 보니까 이 그 클래식이라는 어플 자체가 YG 앱이라는 회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교통수단과 관련된 어플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은행 같은 어플 네. 저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다 깔아있어요. 이분들은 아닌가 봐요. 카카오톡도 없잖아요. 카카오톡.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다음 트렌드는 10월달에 사용하는 증권 어플입니다. 증권 어플. 증권 어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주로 쓰는 것들이 1위는 키움증권이네요. 그죠? 키움증권은 영문 S라는 어플이고요. 2위는 삼성증권, 3위는 NH투자증권, 네. 4위는 주식창, 5위는 KB증권, 6위는 카카오스탁, 증권통, 유안타증권, KB증권, 구현대증권, 네. 한국투자증권 같은 이런 증권사 어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증권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1위는 키움증권이네요. 그죠? 그만큼 키움증권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다음 순서는요. 네, 제가 어제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 뉴스가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요, 로봇이, 예, 안녕하세요. 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로봇이 스마트 중국 의사 종합 필기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로봇의 머리는 컴퓨터일 거고, 컴퓨터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로봇을 이 시험을 보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로봇이 중국 의사 종합 필기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 점수를 넘었다고 밝혔답니다. 이 로봇의 점수는 456점으로 평균, 그러니까 이제 종합시험 기준 합격하는 점수가 360점인데 시험에 응시한 53만 명 중에서 고득 전공에 속합니다. 실기시험도 통과하지 않을까요? 그죠? 당연히 로봇가 시험을 보면 당연히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할 거라는 건 다 예측 가능한 건데 굳이 이렇게 시험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언론 플레이입니다. 언론 플레이. 이런 뉴스를 하나 내고 싶었던 거죠. 그죠? 이 뉴스를 내는 회사는 어디냐면요. 중국의 커타신페이라는 회사인데 음성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음성과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의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자기네가 만든 로봇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 기술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쇼를 한 겁니다. 이런 쇼를 해서 의사필기 시험을 통과했다는 건데 실제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가천대 길병원이나 한림대 성심병원 같은 데서는 로봇이 진료도 하고 있고 로봇이 수술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로봇도 의사라는 직업도 4차 산업혁명을 비켜가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성형외과 의사같이 미라는 이제 절대적인 그 가치가 기준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상대적이잖아요. 미 같은 거는 예쁘다는 건 로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눈의 크기가 얼마가 예쁘고 뭐 귀의 크기가 얼마고 예쁜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게 되는 성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로봇이 도착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분야, 특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로봇으로 다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떡볶이를 맛있게 만드는 것도 레시피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로봇이 만든 거가 과연 예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쁘다고 할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다음 소식은요. 또 로봇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로봇이 디자인합니다. 디자인. AI가 디자인까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건 이제 스마트폰으로 알리바바의 사이트를 접속하는 건데요. 이 알리바바 사이트를 AI 로봇이 디자인한 겁니다. 메인 화면의 포스터를 계속 디자인해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계속 바뀌는 거죠.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에 저 타오바오의 로고가 메인 이미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거를 로봇이 4악장의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디자인한 건데요. 이걸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했던 거죠. 사람들이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와 운영 담당자가 수작업을 통해서 바꿨던 건데 이거를 이제 로봇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들의 어중간하게 이제 그 창의성이 필요한 어중간한 일들은 다 로봇이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디자인 영역은 사람이 못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퀴 로봇이 디자인까지 했다는 얘기가 다음 뉴스고, 그 다음 뉴스는요, 네. 중국의 검색 엔진 소우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미국에서 상장을 했어요. 미국에서 상장을 한 거죠. 대박이 났겠죠.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5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의 검색 엔진 회사고요. 이 회사의 대주주, 1대 주주는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아시죠? 위챗? 예. 텐센트가 43.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대박이 난 겁니다. 미국의 주식,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대박이 난 거죠. 다음 소식은요, 타오타오라고 하는 신문사입니다. 중국의 뉴스 컨텐츠 기업이죠. 뉴스 컨텐츠 기업, 모바일 컨텐츠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라서 얘네가 미국의 비디오 앱인 뮤지컬리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답니다. 중국 회사가 미국 회사에 인수한 겁니다. 근데 왜 뉴스 회사가 비디오 앱을 인수했을까요? 비디오 앱 회사에서 인수했을까요? 이거는 비디오 앱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관심에 따라서 뉴스나 동영상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뮤지컬리라고 하는 어플 되게 가끔 재밌게 봤는데 이 회사가 이제 중국 회사가 됐어요. 근데 인수한 금액이 1조가 넘어요. 그죠? 중국은 무조건 조 단위인가 봐요. 엄청납니다. 뻑하면 조예요. 뻑하면 조. 다음 뉴스는요. 또 중국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중국 얘기 3개만 더 할게요. 이제 아실만한 중국 회사 샤오미입니다.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이제 선전에다가 샤오미의 집 아시죠? 샤오미 오프라인 매장, 샤오미 오프라인 매장을 5일날 설치하면서 내년에 샤오미가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목표를 알리겠습니다. 네. 연합회님은 떡볶이만 파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는 맨날 이런 거 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핸드폰 갖고 놀거든요. 샤오미가 2018년엔 세계 500대 기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 얘기는 10년 후에 영업이익이 167조가 되겠다는 거죠. 엄청나죠? 이 샤오미는 온라인으로 시작했는데 오프라인으로 올해 스마트폰만 7천만 대를 팔았어요. 7천만 대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대씩 다 샀어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니까 7천만 대를 10월에 판매한 거예요. 10월까지 해서 판매한 1년 동안 판 것도 아니고 10월까지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판매를 해서 대박입니다. 대박. 샤오미의 스마트폰을 그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샤오미 스마트폰을 판 게 아니고 샤오미의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팔았다는 거예요. 샤오미 매장에서 애플도 팔고 삼성도 팔고 다 판 거죠. 샤오미 매장에서 팔았다는 거죠. 샤오미에다가 이제 물건을 공급하면 7천만 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 소식은요. 또 빨간 내용이네요. 그죠? 넷이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넷이즈. 예. 넷이즈라는 중국 회사가 있는데 이 역직구 사이트예요. 역직구. 넷이즈라는 회사는 이제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역직구 전자상거래. 역직구 뭡니까? 직구는 뭐죠? 직접 구매하는 거죠. 미국에서 우리가 사오는 거 역직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역직구는 우리나라에서 사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사오게 할 수 있는 사이트 전자상거래에다가 1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어떤 나라에 사겠다는 거냐면요. 한국의 물건을 사게 한다거나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물건 사는 나라가 한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물건을 직접 한국에 오지 않아도 인터넷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데다가 12조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인들은 한국에 여행을 와서 물건 사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여행사는 큰 의미가 없겠어요. 그죠? 여행 오지 않아도 물건 살 수 있는 시장이 커지니까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물건을 중국에 파는 거죠. 네. 역직구와 직구의 차이는요, 누가 주인공이냐의 차이예요. 누가 주인공. 물건 사는 사람이 주인공이면 직구고, 물건 파는 사람이 주인공이면 역직구예요. 네. 다음 소식은요, 얼마 전에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모바이크라는 회사 아시죠? 중국의 자전거 공유 회사. 이 자전거 공유 회사 모바이크가 자동차 공유 산업에도 진출했답니다. 그래서 모카라는 서비스. 네. 모바이크라는 회사가 자전거를 공유하는 것 외에 자동차 공유까지 하려고 신터대동차라는 회사하고 제휴해가지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회원을 확보하고 나면, 예를 들면 이거죠. 연합회님의 그 조떡볶이에 단골 고객이 1000명이 되면 떡볶이만 팔 필요 없는 거죠. 조스푸드에 이제 김밥도 팔 수 있는 거죠. 바르다 김밥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확보가 되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이크라는 회사가 자사의 자전거를 빌려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차도 공유하겠다는 거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동차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유통망이 구축이 되면 물건을 잡고, 그죠? 조스푸드가 김밥도 하니까요. 그죠? 같은 회사 거니까 팔자. 네. 근데 손님이 한 명도 없으면 김밥 못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오뎅도 팔 거고, 튀김도 팔 거고, 샌드위치도 팔고,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이제 샌드위치 토스트 팔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네. 얼마 전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포항 지진이죠. 그죠? 중기부에서도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제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정책 자금 및 보증을 긴급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중기부는 포항 지역 인근에 소재한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피해 상황을 긴급 파악하고 보니 포항 지역 24개 업체 등이 우선 피해 대상으로 조성이 되었고 24개 중소기업이 천장이 침하되고 내 외벽이 균열되고 배전 파손되고 이런 피해를 입다 보니 이런들 업체들 대상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보 기부를 통해서 최대 10억 원의 정책자금과 3억 원 한도로 보증 지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대출 지원하는 거고 자금은 2.8%에서 3.35%의 저리로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90%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AI 같은 이런 재해가 생길 때마다 정말 이렇게 긴급 지원하죠. 이번 포항 지진에도 이런 지원합니다. 또 지원 소식인데요. 이제 중소벤처기업 중기부에서는 10억 원 긴급 지원한다는 얘기를 아까와 똑같은 얘기네, 그죠?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은 지역 지신보에서 피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서 지원받아서 연리 2%대를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포항 인근의 기업들 많이 알면 좋겠어요. 우리은행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총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개인한테 2천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기업은 3억 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2천만 원 내에 생활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에서는요. 농협금융에서도 지원해줍니다. 농협금융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벤처 및 중견 중소기업에게 9,500억 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금융사니까 은행이니까 대출해주겠다는 얘기겠죠. 대출.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제 중소기업 지원 기술 설명회 KICT 테크비즈 페어라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엇걱거리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죠? 가보면 몇 천만 원도 지원받으면 좋을 텐데, 그죠? 테크비즈 페어에 가시면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제 사업화 유망 기술을 문의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걱하는 얘기를 그만두고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저희 이번엔 협회 소식입니다. 협회 소식. 협회가 2018년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정치자금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이죠. 그죠? 협회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제 협회 전문위원회에서 쿠폰을 받으신 분들한테 정책금융 융자 지원이나 이런 컨설팅, 기업부서 연구소 같은 컨설팅, 다양한 컨설팅을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무상 컨설팅 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 쿠폰을 받아갖고 릴레이 하는 거니까요. 쿠폰을 받은 게 쿠폰이 바톤인 거죠. 쿠폰을 이어받아서 쿠폰을 받아서 이어서 해주는 거니까요. 릴레이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입니다. 네. 다음 협회 소식은요.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 코칭 지원 사업을 2018년도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 투자를 위한 기업 R&D 역량을 강화시키고 정부 지원 사업 활용은 역량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투자도 받게주고 민간 투자도 받게준다는 코칭 지원 사업을 2018년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저희 올해 2017년도 교육이 벌써 11차 교육까지 11차 교육 지도사업 교육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32기, 32기, 33기? 하여튼 10차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12월부터 시작하네요. 12월부터 시작하는 11차 교육 과정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님 올해 끝까지 교육을 안 들으시네. 네. 여기까지가 뉴스 코너고요. 다음 순서는요.